처음 여기 이제 화면 가운데 보시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요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뉴 컴포지션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컴포지션 세팅이라는 창이 떠요. 여기 컴포지션이라는 창이 뜨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거는 여기에 이제 공튀기기 모션이 들어갈 겁니다. 공튀기기 모션을 맨 처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컴포지션 네임 공튀기기 좀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폴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니면 이 컴포지션 이름이라든지 한글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류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좀 되면서 버전이 좀 올라가면서 한글을 좀 사용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버전이 더 높은 걸 사용을 하시면 더 안전하게끔 이제 마무리까지 가능해지겠죠. 아직까지도 렌더링을 할 때 뭐 한글이 좀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오류가 나거나 마무리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오류가 떴을 때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영문으로 바꾸게 되면 또 그때 돼서 또 자연스럽게 또 잘 흘러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을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 부분들은 꼭 영문을 써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만 좀 잘 지켜주시면 될 겁니다. 그 부분들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공튀기 이름을 적었어요. 저희가 사용할 사이즈는요. 영상 사이즈는 이제 풀 HD라고 합니다. 풀 HD. 풀 HD는 여기 수치 보이는 것처럼 1920에 1080 자, HD 사이즈가 픽셀이 되겠죠. 픽셀. 요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풀 HD는 사이즈가 몇이고 HD는 사이즈가 몇인지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유튜브에서도 HD라고 하고 여기에 뭐 720 HD, 1080 HD라고 이렇게 옆으로 떠 있을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이 설정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영상 해상도를 뭘로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요런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 이 720 같은 경우는요. 1280에 720이 되는 거예요. 720. 요게 여기가 1080은 1920에 108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 중에 자, 4K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4K라는 거. 이거는 풀 HD의 2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3840에 2160 보시면 되겠죠. 2160.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8K는요. 자, 또 이거의 2배가 되겠죠. 그죠? 지금은 16K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16K까지 나오는데 저도 아직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4K 이상을 사용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4K 이상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4K 이상. 게다가 요즘 또 뭐 인스타 같은 경우는 세로형이죠. 그죠? 모바일. 인스타 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이제 쇼필름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면은 이제 또 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 HD 사이즈 세로로 돌려버리면 돼요. HD 사이즈를 세로로 돌려서 촬영을 하시거나 제작을 하시면 이제 릴스로 영상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예전에는 또 얼마 전까지는 정사각형, 그죠? 1대1 사이즈로 하는 영상도 있었어요. 그죠? 이미지도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1대1 사이즈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다가 사용을 할 것인지 그때그때 맞춰서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그러니까 외운다라기보다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요 부분 1920이랑 1080, 그 다음에 2180이랑 720.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영상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요거는 꼭 필요해요. 뭐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A4 사이즈가 몇이냐 210에 297 요거 바로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작업을 많이 안 해봤다라든지 디자인을 하면서 종이 사이즈도 모르냐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요런 거.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프레임 레이트는 뭐냐면 자, 1초에 몇 장의 필름이 돌아가냐. 몇 장의 필름이 돌아가느냐 얘기입니다. 자, 1초에 요 프레임 레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드럽고요. 부드럽고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스톱 모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딱딱 끊기는 그런 이제 앨리스와 그롬이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죠.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스톱 모션 해가지고 사진 한 장 한 장 한 장 찍어가지고 그거를 빨리 돌린다라든지 그랬을 때는 모션이 약간 딱 뚝뚝 끊기는 모션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정리할 때 해주는 거고 이거는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FPS라고 얘기를 합니다. FPS라고 얘기를 해요. 프레임 퍼 세컨드. 이 부분. 그 다음에 리솔루션 해상도인데 요거는 건드릴 일 거의 없고요. 자, 요거는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는 내가 영상을 몇 초짜리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걸 맨 처음에 계획하고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에요. 5초짜리 영상을 만들겠다. 10초짜리 영상을 만들겠다. 근데 뒤에 하다 보니까 뒤에 영상을 좀 더 늘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또 들어와서 수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자, 처음에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처음에 바닥을 검은색으로 놓고 진행을 하겠다 아니면 난 다른 색을 놓고 진행을 하겠다인데 렌더링 마지막에 그냥 최종 완성본으로 그러니까 만들게 하게 되면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없어집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배경에 무슨 색을 깔아놓고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작업할 때 바탕 색상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작업할 때 거의 이제 편하게 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넣어 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 블랙이 눈에 좀 편하니까 블랙으로 놓고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해주시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이제 OK 있죠. OK 부분 그거 이제 눌러주시면 이제 컴포지션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컴포지션 만들어서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여기 제 거 화면이 너무 이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나 있습니다. 제 거는 이제 여러분들 거는 좀 작게 보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면에 이렇게 딱 맞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게 여러분들 저하고 좀 다르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100%라고 제 거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눌러서 맨 위에 보시면 자, 여기 핏이라고 있어요. 핏. 요거 핏 눌러 주시면은 여기 화면에 이렇게 딱 맞게끔 배치가 됩니다. 요거 화면 이렇게 놔 주시면 돼요. 요 부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꼭 맞춰 주실 거는 저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거. 다른 거는 저희가 여러분들 이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다루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거 일일이 다 이제 이게 무슨 기능인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요거 체크해 주세요. 요거 체크해 주세요라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여기 사이즈 맞춰주는 조절해 주는 거 요 부분하고 요거 가운데 거 얘가 뭐냐면은 작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뭐가 선택이 되어 있고 얘의 중심점은 어디에 있고 얘가 움직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요거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활성화 시켜 놓고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켜 주시고 저희가 이제 공 튀기기를 할 거예요. 공 튀기기 뭐 농구공이 됐든 축구공이 됐든 아니면 그냥 원이 됐든 할 건데 자 이미지를 좀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미지를 그래서 인터넷에 가서 이미지를 좀 하나 다운을 받을 건데 먼저 여러분들 폴더를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지금 현재 C 드라이브가 있을 텐데 문서 폴더로 좀 들어갈게요. 문서 폴더로 좀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영문으로 좀 적어 주세요. 영문
영문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니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영문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폴더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요 프로젝트 파일 저장 거기다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 가져오는 거 여기다가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서만 여러분들 좀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수업이 끝나서 이제 갖고 집에 가실 때라든지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실 때 자, 요 폴더 하나만 들고 다니시면 되겠죠. 요거 하나만. 그래서 폴더를 이렇게 하나 꼭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 쓰지 마시고요. 바탕화면 지금 거의 낮에 수업을 좀 길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하다가 또 이제 그 친구들이 또 정리를 하면서 아니면 움직이면서 또 지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바탕화면에 있는 것도 어떻게 잘못 건들다가 내 거 여기다 해놨었는데 하고 실수로 남의 걸 또 지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서로 충돌 일어나지 않게끔 여러분들 폴더를 별도로 해서 여기 안에서만 사용을 좀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공 이미지를 하나 다운을 받을 겁니다. 자, 공 이미지를 다 다운을 받으셨으면은 여기에다가 여기 프로젝트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여기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창이 하나가 열립니다. 창이 하나. 여기서 방금 여러분들 다운받은 폴더로 가서 다운받은 폴더로 가서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임포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임포트.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컬러 볼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정해놔서 이걸로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요 공을 이제 통통 튀기게 해줄 겁니다. 자, 여기 불러와 주시고 얘는 지금 여기 저희가 공튀기 컴포지션을 만들어 놨죠. 여기 하단에 요거 그죠? 아이고 요 부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쟤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배치해 주시면 돼요. 여기 검은색 화면에다가 배치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배치를 하셔도 되고 일단 여기 밑으로 내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게 들어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 옆에 있는 요 점 요거 선택해서 사이즈 줄이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사이즈 줄이거나 하지 마시고 요건 같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 S가 있어요. S. 이 단축키 S는 뭐냐면은 얘는 스케일이라는 단축키입니다. 스케일.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S를 눌러 주시면 돼요. S. 그러면 여기에 스케일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스케일이라는 항목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스케일을 줄여 주시면은 지금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이제 링크 버튼 콘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링크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X축 하나만 여기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는 X하고 Y축인데 X는 가로 좌우 방향이고요. Y축은 세로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줄이셔도 똑같은 수치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줄여주시면 드래그로 하셔도 됩니다. 클릭 드래그로 하셔도 이렇게 사이즈를 같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제 거는 27 정도 좀 더 줄일까요? 한 10%로 하겠습니다. 저는 10%로 이렇게 좀 줄여줄 거고요. 공 이렇게 모양 만들어졌죠? 10%. 자, 지금 제가 요 S 단축키 S 요거 알려드렸어요. 자, 그냥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꺽쇠 부분이 있는데 요
요런 게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누르면 거기 안에 항목이 다 있습니다. 항목이 다 있는데, 이 레이어가 진짜 수량이 점점 이제 많아져요. 막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폭죽 모션 들어가게 되면은 뭐 거의 10개, 20개, 10개 이상 막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안에 레이어를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찾으러 왔다 갔다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막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꺼내놓고 쓴다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그래서 단축키 S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스케일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제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에도 JPG라는 게 있고, 이제 PNG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PNG는 여기 배경이 투명할 수도 있고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JPG 같은 경우는 100%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자,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배경이 투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흰색 부분이 보입니다. 이 흰색 부분을 가려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마스크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부분, 자, 여기 사각형 툴이 있어요. 렉탱글 툴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툴. 얘를 길게 눌러주시면은 여기 엘립스 툴이라고 있어요. 엘립스 툴.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 가서 현재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져 있고, 여기서 이 공에 맞춰서 동그라미를 그려주는데, 드래그를 하면서 Shift 키를 눌러주시면은 원이 그려집니다. 얘가 이렇게 타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원이 만들어져요. 지름이 일정한. 그래서 요 원으로 공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가려 주시면 돼요. 보이는 부분들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하시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얘네 원이 요렇게 가 있어요. 그죠? 원이 제대로 정확하게 얘한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맞춰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를 요 마스크 이렇게 되어 있는 점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요 점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자, 트랜스폼 툴이 뜹니다. 요게. 얘가 회전도 가능하고요. 사이즈 조절도 가능해요. 사이즈 조절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Shift 키 눌러주면 요 가로 세로 일정 비율로 줄여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서 뭐 아랫부분에다가 맞춰주시고요. 뭐 오른쪽만 따로 조절을 해서 오른쪽에다 맞춰주시고, 위에 맞춰주시고, 왼쪽 맞춰서 이렇게 원에 공에 딱 맞게끔 마스크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여기에 내가 이 공 사이즈에 맞게끔 마스크를 배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에 맞춰서 마스크를 씌워줬고요. 여기 셀렉션 툴로 점을 선택을 하는 거 제가 요거 빠뜨렸습니다. 자,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네모가 생기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 하시고 나면 여기 마스크라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 생길 거고요. 여기 옆에 네모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빈 네모.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마스크를 잠궈 놓을 수가 있어요. 마스크가 선택이 안 되게 잠궈 놓으실 수가 있고, 이대로 공만, 자, 배경이 없는 공만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공 튀기는 모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공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 줄 공은요, 요렇게 공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일단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통통 튀기는 모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제자리에서. 자, 공이 떨어질 때는요. 여러분들 물건을 위로 던지게 되면 얘가 올라갔다가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죠? 올라갈 때도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법칙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런 법칙을 좀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공을 위에서 떨어뜨리겠습니다. 위에서 여기서 떨어뜨릴 건데 공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포지션 모션이에요. 포지션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 P예요. P. 아까 스케일은 S라고 그랬어요. 그죠? S. 자, 포지션은 단축키가 P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하고 P를 눌러주시게 되면 포지션이 이렇게 나타나요. 포지션이. 여기 앞에 보시면은 포지션이라는 글씨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탑워치처럼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토글이라고 불러요. 토글이라고 부릅니다. 이 토글을 누르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요. 토글을 누르는 시점부터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얘를 인디게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도 하는데 얘가 현재 시간대를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현재 지금 제가 조금 움직여 놨더니 자, 0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6프레임이라는 얘기예요. 6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시간대도 보면 0 땡땡 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시, 분, 초, 프레임이라고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앞에도. 현재 제 거는 이 인디케이터를 조금 움직여 놨기 때문에 6프레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잡고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좌우로 드래그 해 주시면은 자, 위치 이동을 좀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요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자, 10프레임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프레임. 여기 보시면은 숫자 보이시죠? 10프레임 위치에다가 갖다 놔주세요. 그럼 여기에도 이제 10프레임이 적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글을 눌러줄게요. 이 토글이라는 기능은요. 여기 X축하고 여기 Y축에 요 수치가 있습니다. 현재 제 거는 280.0이고 Y축은 256.0이에요. 자, 얘네 수치가 토글을 누름으로써 해가지고 여기에 다이아몬드 아이콘이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뭐냐면 이 수치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자, 시간 한 몇 프레임 뒤에 수치를 바꿔서 여기다가 또 하나 만들어 주게 되면요. 수치가 변해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280에 256 되어 있는데 500에 한 마이너스 800 이렇게 뒀다. 라고 하면은 자, 이 수치가 다르니까 X축이 이동한 만큼 Y축이 수치가 변한 만큼 여기 사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요.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자동으로 움직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공을 떨어뜨려 볼게요. 떨어지는데 한 15프레임 정도 줄 겁니다. 15프레임. 그럼 현재 10프레임이니까 15프레임이면 25프레임 되겠죠.
25프레임. 인디케이터를 25프레임 위치로 이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이동시킨 다음에 공을 밑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내가 이쯤이 바닥이 될 거다 라고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내려주실 때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수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내려주실 때 Shift 키를 눌러야 수직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수평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Shift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그래서 한 요 정도 떨어질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배치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여기에 바뀐 수치로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만들어져요. 아니, 여기 키프레임이 만들어져요. 여기 다이아몬드를 키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요거 하시면서 만약에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저랑은 다르게 저는 지금 10프레임 단위로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15프레임 단위로 보인다 라고 해서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작은 산하고 큰 산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타임라인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 큰 산 버튼 좀 눌러주시면 여기를 좀 확대해서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조절을 좀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부분. 이번에는 올라가는 거 10프레임, 떨어지는 거 10프레임으로 갈 거예요. 떨어지는 거 10프레임. 그래서 현재 25프레임이니까 10프레임 뒤로 가서, 그럼 10프레임 뒤면은 1초 5프레임이 되겠죠. 1초 5프레임. 자, 1초 5프레임으로 가서 얘를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한 반 정도 올려줄 겁니다. 아니면 더 위로 올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반만 올려줄게요. 반 정도만 이렇게 눈대중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프레임 뒤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갈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갈 때는 지금 여기 위에 있다가, 아이고, 여기 얘가 위에 있다가 얘가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바닥 위치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바닥은 변하지 않잖아요. 높이는 변할 수 있지만, 공이 튕기는 높이는 변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줄 겁니다. 지금 제 거 현재 인디케이터는 여기에 있어요. 15프레임. 1초 15프레임에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도 확인해 주시고, 얘를 선택을 해 주시면은 파란색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얘만 클릭해 주시면. 그리고 저희 복사 붙이기 단축키는 다 알고 계시죠? 컨트롤 C입니다. 그죠? 카피예요. 카피고요. 얘를 카피해 주시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페이스트 기능이죠. 페이스트 기능입니다. 그걸로 눌러주시면 얘가 그대로 복사가 돼요. 요거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이 또 10프레임 뒤에 공을 또 반 정도만 올려주시고, 그리고 10프레임 뒤에 복사 붙이기 또 해주셔야겠죠? 컨트롤 C, V. 요 바닥에 있는 키프레임, 바닥에 떨어졌을 때 키프레임이 있어요. 요거 컨트롤 C, 인디케이터 위치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튀기게 해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화면을
화면을 이렇게 좀 이제 앞쪽으로 좀 확대를 좀 시켜놨는데 이 부분을 자 계속 뒤로 가서 얘가 조금 튕길 때까지 계속 조절로 해서 이제 위아래에 계속 튕겨줄 겁니다. 여기서 화면을 옮기실 때는 이 부분에서 여기 얘네들 좌우로 움직여 주실 때 작업 공간을 여기 밑에 보시면 스크롤이 있어요. 요거 스크롤을 좌우로 움직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여러분들 마우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휠이 있습니다. 그죠? 휠. 요거 미드 클릭이에요. 미드 클릭. 자,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 손바닥으로 바뀝니다. 얘를 눌러 주시면 그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 주셔도 돼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 4초 5프레임까지 4초 5프레임까지 만들어 줄게요. 여기 이제 공 튀기는 거 이제 4초 5프레임까지 공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자, 지금은 공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중력을 적용을 받으면서 공이 내려올 때 가속도, 위로 올라갈 때는 점점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고 또 튕기고 이런 이제 모션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공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되게 점점 낮게 움직이면서 천천히 움직이죠. 천천히 움직이는 이유는 이동하는 거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자, 움직이는 키프레임 요 간격 수치는 계속 똑같다 보니까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얘네가 요 간격도 점점 좁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 에디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프 에디트. 그래서 여기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포지션. 절대 이 토글은 여러분들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토글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럼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은 게 싹 다 지워져요. 다시 컨트롤 Z로 돌리면 되긴 하는데 일단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눌러지고 또 다른 거 작업하다가 왔는데 이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 컨트롤 Z를 돌려도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이거 누르시면 안 되고요. 자, 글씨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랑 다르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눈알 모양처럼 생긴 거 오른쪽에 이렇게 메뉴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 그래프 타입 옵션인데 이걸 눌러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제 거는 스피드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드 그래프. 자, 여러분들 저희는 에디트 밸류 그래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에디트 밸류 그래프. 자, 요거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은 Y축 위아래, 빨간색은 X축 좌우가 될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얘를 X축하고 Y축을 별도로 수정이 불가능해요. 여기서는 이제 각각 하나로 합쳐놓고 수정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약간 좀 점점 느리게 점점 빠르게 요거만 좀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X하고 Y를 좀 분리를 시킬 겁니다. 분리를 시켜서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separate dimension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포지션이 X, Y가 두 개가 동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 separate dimension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자, 포지션 X 포지션, Y 포지션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토글도 두 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여기 빈 공간 한번 클릭해서 선택 해지를 해주시고요. 그래프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빈 공간 선택해 주시고 X축 토글만 누릅니다. 요거만 해지를 시켜줄 거예요. Y축만 토글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Y축만. Y 선택해줘서 보시면 이렇게 지그재그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좀 조절을 해줄 겁니다. 얘네를. 자, 먼저 여기 Y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요 Y 포지션이라는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흰색 네모로 이렇게 잡히는데 여기 키프레임이 이만큼 다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3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거 얘는 자, 이즈라고 합니다. 이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은 요 키프레임 요거 하나 있잖아요. 키프레임. 이 키프레임 위치를 기준으로 속도가 점점 줄었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요 키프레임을 기점으로 이 키프레임으로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이 키프레임을 기준으로 지나치면은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는 기능이에요. 얘가 그래서 요 키프레임 간격이 한 5프레임 미만일 경우에는 거의 거의 좀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0프레임에 아니 1프레임에 키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프레임에 키프레임이 있을 경우 굉장히 빠른 시간대인데 눈에 잘 띄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 이즈 단축키가 F9입니다. 요거를 그냥 눌러주면 얘네들이 모래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어요. 키프레임 모양이. 그래서 약간 좀 모션을 부드럽게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근데 간격이 좀 넓을 때 한 10프레임 이상 되는 그런 간격일 경우에는 거의 눈에 보입니다. 움직임이 거의 눈에 자세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속도 그래프를 좀 직접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핸들을 만들어 주는데 좌우 핸들을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얘는 이즈 인이 되는 거고 얘는 이즈 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핸들 하나 생기게 해주고 오른쪽에 핸들이 하나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키프레임을 기준으로. 이거는 이즈하고도 같은 기능입니다. 같은 기능인데 이즈는 왼쪽에 있는 핸들을 내리면 오른쪽에 있는 핸들은 위로 올라가요. 시소 같은 개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 주려면은 뭐 Alt 키를 눌러서 Shift였나 Alt 키를 눌러서 얘만 움직이게 따로 조절을 해주는 건데 이즈 인하고 아웃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예 처음부터 반이 잘려 있어요. 그래서 각각 조절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자 가볼게요. 이즈 인하고 아웃을 눌러주시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 조절을 그러니까 핸들 조절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먼저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핸들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요 점을 여기 위에 가장 위에 높이 있는 점 있어요. 요 점들 가장 높이 있는 점들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핸들을 이렇게 꺾어줍니다. 뾰족하게. 얘도 뾰족하게 꺾어주세요. V자로 꺾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잠깐 봐주세요. 하다 보니까 여기는 너무 공간이 낮아서 작업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자, 인디케이터를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고 이쪽으로 인디케이터를 옮겨주시고요. 여기 큰 산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주민이죠. 그럼 이 부분이 좀 크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꺾어서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해서 보시면요. 아까랑은 공 튀기는 모션이 약간 달라져요. 뭐 아직까지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요 간격을 좀 줄여줄 거예요. 점점 간격을 첫 번째는 요 간격으로 갑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만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앞부분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요 구간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요거를 잡고 안으로 당겨 주세요. 조금만. 이렇게 간격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두 개를 빼고 선택해 준 다음에 또 줄여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간격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 간격들이 점점 줄어들죠. 여기가. 그리고 공튀기기 한 번 더 해주시면요. 공의 무게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얘를 지금은 제자리에서 통통 튀겼지만 이번에는 자, 여기서 밖에서 통통통 이렇게 튀겠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공이 튕기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X축 포지션 토글을 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아무데로나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여기 C프레임에다 좀 갖다 놓고 시작하는 위치를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가 있어요. 시작하는 위치를. 이제 근데 위아래 조절을 해버리게 되면은 높이가 또 틀어져 버리니까 처음 지정해 놓은 부분하고. 그래서 먼저 요 C프레임에다가 인디케이터를 갖다 놔주시고 C프레임에다가 갖다 놔주시고 X축 토글을 눌러줍니다. X축 토글을 눌러주시는데 자, 공이 밖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잡고 이동을 시킬 때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동을 하면서 Shift 키를 눌러서 화면 밖으로 뺍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시점, 지금 마지막 키프레임 위치 있죠? 마지막 키프레임 위치. 지금 이렇게 되면은 키프레임 위치가 조금 안 맞아요. 저희가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이 옆으로 살짝 이동해 줍니다. 아니면은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얘를 옆으로 좀 늘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모양에 맞춰주시면 돼요. 가운데쯤에다가 요거 점만 잡고 좀 움직여 볼까요? 점만 잡고 왼쪽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좀 맞춰주시고요. X축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Shift 키를 또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공이 움직였어요. 자, 요 X축도 좀 스피드 그래프,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을 좀 해줄게요. 처음에는 좀 멀리 갔다가 점점 좁아질 거예요. 점점. 이러려면 그래프가 처음엔 멀리 가야 되니까 수치가 높아졌다가 점점 완만해지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그래서 X축도 더블 클릭해서 얘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글씨를. 그 다음에 easy is in하고 easy is out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 빈 공간 한번 클릭했다가 요 맨 앞에 있는 요 키프레임 핸들을 위로 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쪽은 공간이 넓고 여기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죠. 이렇게 되면 공이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번에는 회전까지 좀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로테이션은 R을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로테이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포지션이 보이는 상태에서 여기에 로테이션만 또 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플러스 R을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포지션에 여기에 로테이션 항목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Shift R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로테이션 항목이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C프레임에 로테이션도 토글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Y축 보면은 마지막 키프레임 위치가 여기죠. 2초 26프레임 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키프레임 위치에다가 인디케이터 갖다 놔주시고 로테이션을 보시면은 0 곱하기 플러스 0.0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앞에 거는 회전수예요. 회전수. 얘는 각도입니다. 자, 얘를 360도를 입력을 해주면요. 여기에 얘가 다 자동으로 수정이 돼요. 1 곱하기 0.0으로 바뀝니다. 360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그러면 여기다가 뭐 450도? 450도를 입력을 해주면 자, 1 곱하기 90도가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수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회전수가 되는 거고 얘는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얘를 저는 여기서 한 세 바퀴 돌려주고 그리고 회전은 좀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 정도. 그러면은 공이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날라옵니다. 요 로테이션도 이지즈 인과 아웃을 눌러주신 다음에 빈 공간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 앞쪽에 핸들만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공이 점점 안 돕니다.